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동시성을 캐치하게 되고 무의식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 앞서서 먼저 현실 치료에서 꼭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한 장 있어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외부의 사물들을 감각체계, 즉 시각을 통해서 이제 지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1대1로 바로 우리 안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식 여과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여과기를 거쳐요. 이것을 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께 어떤 도시의 전경이 보이는 사진 하나를 잠깐 보여드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사진이 치워지고 난 뒤에 여러분의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남게 될까요? 대부분의 기억들은 사라지고 그 사진에 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이 이제 눈에 띄게 기억에 남을 수 있고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페가 기억이 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외부 세계를 지각할 때 항상 그것을 객관적으로 1대1로 다 흡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이제 필터를 통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들은요 모두 다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색안경 없이 정말 세상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우리가 말하는 깨달은 사람,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에고가 정말 요만큼 있는 거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얇은 적게 남은 에고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색안경이 정말 옅긴 하지만 남아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를 이 색안경을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이제 삶을 살아가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내부로 자꾸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외부의 사건을 뭔가 내가 인지하고 지각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올라오는 나의 감정, 느낌을 잘 살펴보면요. 이 필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발생한 일이 나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닌데도 감정적으로 되게 커다란 폭풍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툭 뱉은 말인데 나는 정말 감정이 요동을 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한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왜 나한테 이런 정도의 감정을 만들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 그때 내 안에 필터가 작용을 했고 이것이 나의 에고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성이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시선을 외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에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칙이 A에서 Z까지 너무나 많은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규칙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선을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에고를 자각하지 못하고 또 너무 많은 에고의 양 때문에 그것의 규칙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외부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의 느낌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부러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그래 라든가 왜 나는 흙수저야 어떤 생각들이 들면서 그것이 감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부를 가지고 있는 것 볼 때마다 부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그것을 뭔가 누구를 미워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을 때 안전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뭔가 뺏기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누군가 나에게 요구할 때, 그리고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이럴 때도 뺏기는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뺏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것과 연관된 상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나의 에고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확인하다 보면 나는 어떤 에고들이 있고, 그것은 아마 어렸을 때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 무의식에 있는 어떤 에너지체로 존재하다가 그것과 연관된 사건이 터지면 감정적으로 큰 폭발을 일으키고 내가 명료하게 사고하는 것을 막는, 세상을 뒤틀리게 보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에고라고 칭할 텐데, 이 에고가 나에게 일어난 상황에서 항상 뭔가 어떤 사고의 뒤틀림을 만들고 그 생각에 집착을 하면 또 고통이라는 감정을 만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시선을 외부로 향해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아니면 나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느낌을 아주 깊이 살펴보고, 이런 느낌을 또 언제 받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에고가 너무 많다는 거, 이거는요 좀 무의식 정화를 꾸준히 해야 돼요. 자잘자잘한 것들은 금방금방 또 소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추려져서 개수가 좀 줄어들어야, 아, 나는 어떤 것에 취약한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에고를 해결하라는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이 동시성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우주법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성에서 공부하는 본성이고 참나인데, 내 안에 있는 무의식들, 어떤 내가 눌러놓고 바라보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에고들을 이 참나가 항상 해결하게끔 하는 어떤 계획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건을 만들거든요. 그때 최소한의 에너지로 친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관련된 그것을 회사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는 조금 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정말 현실에서 무언가를 잃거나 커다란 상처를 받게끔 그런 일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 가지로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관된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게 동시성인데요. 저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판류형의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커서 남성 권위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긴 했죠. 그런데 사실 가족 간에 있었던 일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반복이 됐고 그것이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일이, 제가 지난해에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을 봤어요. 필기를 잘 무사히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사실 심리나 상담 쪽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면접관 3분 중에 한 분이 딱 남성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 앉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거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를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면 죄송해요 이러고 이제 딱 옆자리로 갔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별건 아닌 거에 비판을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되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왜 이렇게 떨어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담을 하신 분인데 면접을 보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큰 자극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까지 들켰다는 데서 이제 더 두 번째로 놀란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그 상담 그 사례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2점 차로 그 면접을 탈락을 하고,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죠. 와, 나는 아직 남성 권위자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구나.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름 명상을 하긴 했는데 그 해결이 또 다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좀 사실은 더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해결하지 않고 등한시하다가 제가 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사실은 제가 전직이 프로그래머인데 지금도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을 해요. 이제 키오스크 프로그래밍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일에 일정이 앞당겨졌었나 봐요. 한 2, 3일 정도?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결과물을 달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도 없고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쪽에는 이제 결과물을 다 보러 오고 국장님도 오시고 이런 난리가 난 상황인 거죠. 그때 이렇게 사계국어 작업이었는데 국문만 2시간 내로 좀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겼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명상할 틈도 없죠. 그랬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길 상대편 회사의 대표님이 저에게 직접 수정사항을 메일로 보낼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디자인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수정사항을 이렇게 줘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에게 일을 주신 그 대표님도 이제 남자분이었지만 O형 분이시고 되게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근데 본 적도 없는 그 대표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때 얼음이 된 거죠. 그때는 정말 약간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그 공포를 느꼈어요. 정말 무서워 죽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정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에 진짜 메일이 왔어요. 근데 촉박한 일정과 반복되는 수정사항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잘 넘겼는데요. 그 후에도 제가 남성 권위자에 대한 무의식을 더 정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하게 되면서 어떤 서류 작성을 위해서 이제 제가 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학부모에게 담임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이 담임선생님도 또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됐나 봐요. 정말 긴장 안 하고 너무 편하게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고라는 게 사라지면 허상이고 가짜라더니 진짜 가짜였네.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에고 하나를 이렇게 해결한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뭐 누군가의 그냥 지나가는 말 이런 거에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네?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면요. 그렇게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 정말 더 큰 강도로 내 삶의 그 에고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이,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거 덕분에 이제 올해 또 다시 그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본성이 이렇게 이 사람과 저 사람, 에고를 다 봐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부딪히게 할지 이런 것부터 다 정말 실처럼 촘촘하게 다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요. 사실 굵직굵직한 계획들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 뭘 배우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하고 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뤄가기 위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또 이제 본래가 이렇게 섬세하게 계속 현실에서 어떤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8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타로 공부도 하거든요. 아직은 좀 초짜긴 하지만 그때 당시 알 수 없는 그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 집에서 쉬는 카드, 그리고 뱀 카드, 어린아이 카드 이런 3가지 조합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동안에 어린아이가 엉엉 우는 소리를 제가 3번을 들은 거예요. 근래에 아이 우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네 했는데 그게 2-3번 반복이 되면서 이거는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지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칠령 그 시끄러운 아이가 짜증을 내다가 조용해지더니 이제 열이 39도가 넘게 올라가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뱀 카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쉬는 카드구나. 그거를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직은 내공이 부족해서 살면서 오는 이런 동시성이라던가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가 지나고 나서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정도지 아직 그렇게 미리미리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흐름이 있구나.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에게 이런 걸 힌트를 주는구나. 뭐 잠깐 봤던
버스의 광고나 아니면 오픈하자마자 열었던 그 유튜브 영상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추천했던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에게 일어날 일이나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에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캐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 있으시니까 클릭을 하고 보셨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애니어그램 때문에 보셨다가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오이영의 사날개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이것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새옹지마라고 하죠. 저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새옹지마는 늘 일어난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고통으로 오는 일들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떤 사람 간의 인연도 모두 나에게 온 사람들은 다 인연이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로 되게 고통스럽다, 괴롭다고 느낄 때 이것 또한 나에게 긍정적인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조금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용기를 내서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삶이 힘든 게 사실은 세상을 믿지 못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밟고 정말 그 사람이 빠져있는 어떤 늪에서 하나하나 발을 꺼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하나하나 끊게 하기 위해서 툭툭 던져주는 그런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세상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삶을 사는 그런 마음도 가벼워지고 좀 더 즐겁게 아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명절에 또 많은 분들 힘든 일도 많이 겪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관찰하시고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